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까지 연장 개통됐습니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림픽 양궁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가 교직원과 동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모교인 계명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재래종 돼지와 토종닭 같은 국보급 종축과 가축 유전 자원이 멸종을 막기 위해 경북을 비롯해 전국 4곳에서 분산 보존됩니다. 2003년부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늘 쌀을 기부했던 키다리 아저씨가 숨졌지만 자녀들이 대를 이어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지난밤 대구에 내린 갑작스러운 소나기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대구에는 1시간 안에 2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곳곳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 안동은 27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에서는 추석 연휴의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에서는 보름달을 보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휴 끝날 쯤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체로 맑겠지만 다소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열대저하부의 발생 여부와 강도,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날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달성군의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달성군까지 연장 개통됐기 때문인데 정거장은 화원역과 설화 명곡역 이렇게 2개가 생겼지만 화원 지역을 중심으로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쪽 종점이 달서구 대곡동에서 2.62km 떨어진 달성군 설화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 이후 2,368억 원을 들여 6년 만에 연장 개통한 겁니다. 화원역은 하루 4,800여 명, 설화 명곡역에는 5,9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면서 대구 전체 도시철도 이용객도 16,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까지 걸어 올라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행복해요. 주변 국도 5호선 도로의 교통량도 5에서 10% 정도 줄면서 수시로 교통 정체를 빚던 주변 도로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차량 운행 비용이나 통행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매년 230억 원, 앞으로 30년 동안 7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화원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로 추진하는 화원읍 사무소 자리의 복합 용도시설 개발과 대구 교도소 이전터 개발도 탄력을 받고 역세권 민간 아파트 건설도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구의 산업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달성까지 서편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의 산업 지도를 확장하고 화원역 반경 2km 안에 화원동산이나 사문진 나루터 같은 관광 명소도 풍부해 관광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에 일할 곳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 인구 비율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5년 기준 대구의 인구는 246만 6천여 명. 5년 전인 2010년보다 1% 줄어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줄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5년 전보다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가 9.9% 늘어 가장 높았고 경북은 1.1% 늘어 전국에서 7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이동도 빨라져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1.1%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경상북도도 17.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고령 인구가 5년 전보다 24.9%, 경북은 13.7%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 중 가장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중위 연령 지표에서 대구가 41.9세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대구는 평균 이하인 25.8%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이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위반 행위가 지난해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식육점.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한우 2만 원어치를 샀는데 알고 보니 미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왜 수입산 국내산으로? 주 진열대에는 국내산 육류만 파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지만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수입산이 잔뜩 나옵니다. 북구의 한 식육점에서는 칠리산 삼겹살에 칼집을 내는 방법으로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거는 저거고 이건 칠레 거예요? 그 칠레 건데 왜 다 국산이라고 해요? 경북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최근 20여일 동안 농식품의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 표시 상태를 점검했더니 무려 100건이 적발돼 지난해 46건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수입쌀을 국산이라 속이는 등 떡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이번에도 단골처럼 등장했고 일반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수입산 농축산물을 포장하면서 잘 보이는 부분만 국산으로 채우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밤에만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행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요즘 대졸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전문대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대에 마음이 있다면 어제부터 시작된 수시 모집을 적극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는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상담의 한창입니다. 대졸 취업난 속에서 4년제를 졸업한 뒤 전문대로 유턴하는 경우가 많이 늘면서 처음부터 전문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대 가서 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전문대를 진학하려고 하고요. 신경이 쓰였다면 이미 전문대를 포기했겠죠. 4년제보다 나흘 일찍 원서 접수에 들어간 전문대는 모집 정원 21만 1천여 명 가운데 84.7%인 17만 8천여 명을 수시 1차와 2차를 통해 선발합니다. 대구권 전문대는 수시 비중이 더 높아 그만큼 수시 지원 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시에 전체적으로 한 90% 가까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남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학교, 꼭 가고 싶은 학과에 이제 지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전문대라 하더라도 학과에 따라 3년제나 4년제도 있고 수능이나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면접이나 실기만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학력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문대가 신입생 확보를 위해 수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 입시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재래종 돼지와 토종닭 같은 국보급 종축과 가축 유전 자원이 경북을 비롯해 전국 4곳에서 분산 보존됩니다. 한 곳에 두면 멸종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 경북 축산기술연구소로 귀한 손님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진동 차량을 타고 돼지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검은 녀석은 재래종 돼지, 붉은색이 감도는 건 우리에게 맞게 육성된 한국형 시돼지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30년 동안 공을 들여 복원하고 육성한 귀한 가축 자원으로 최첨단 돈사에서 보호됩니다. 온도가 24도, 습도 80%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폐가 되면 질병 방역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경북으로 함께 이사를 온 건 재래닭 2,400여 마리와 한우와 돼지 생식세포 13,000여 점입니다. 국보급의 종축과 가축 유전 자원을 분산 보존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 강원, 충북 등 4곳에 110억 원이 투입돼 보존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곳에만 둘 경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멸종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악성 질병 상황에서 멸실 위험에 있는 종축 및 유전 자원을 복원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국내 축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품종도 옮겨와 종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 기준의 약 3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 마이크로그램으로 WHO 권고 기준의 2.7배나 됐습니다. 경북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8 마이크로그램으로 WHO 권고 기준의 2.8배였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구는 27, 경북은 3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여름올림픽 최초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가 모교인 계명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직원과 동문 또 많은 재학생들은 장혜진 선수의 금빛 귀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 현장을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환영 인파들 사이로 장혜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자 환호성이 커집니다. 올림픽 2관왕의 귀환. 모교인 계명대학교는 모처럼 뜨거웠던 가을 햇살보다 더 뜨거운 환영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혜진 선수의 성공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학교로서 더욱더 보람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이름 빛내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둘, 셋. 계명대학교 양궁부 연습장에 장혜진 양궁장이란 이름이 내걸렸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뜨겁게 환영해준 모교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을 쏘라고 하시는 류수정 감독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더 큰 지원과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밝힌 장혜진 선수의 소원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관심과 학생들의 열기.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동문을 향한 뜨거운 환영식 열기는 침체됐던 대학 스포츠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지난 200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늘 쌀을 기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키다리 아저씨가 2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기부를 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대구 수성 구민운동장에 쌀 2,000포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나타나던 모습으로 이북 출신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 박모 할아버지가 늘 기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할아버지가 아니라 60, 70대인 자녀들이 쌀을 전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94살의 나이로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 오도민 출신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을 이어오던 선친의 뜻에 따라 자녀들이 대를 이어 기부에 나선 것입니다. 14년 동안 기부된 쌀만 25,000포, 6억 원을 이릅니다. 이들의 선행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내시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냥 난 모르게 그냥 하고 싶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뜻을 존중해 주는 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대를 이은 선행이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휴 전날과 첫날 주요 도로에서 지정체가 예상된다며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열차가 평소보다 220여 편 늘어났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하루에 160여 차례 많아진 가운데 대구시 홈페이지와 시내 전광판을 통해서 지정체 구간과 우회 도로를 안내합니다. 또 복합환승센터 건립 공사로 인해서 주변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고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군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전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최기령 의원이 대구 시립박물관 건립, 조홍철 의원이 치맥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신원선 의원은 두류정수장 이전터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또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폐회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대형 판매점과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있는 비상구를 불시에 단속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나 장애 행위 등 29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13개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밤 대구에 내린 갑작스러운 소나기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탓에 대구에는 1시간 안에 20mm 가까운 많은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곳곳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나가실 때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 안동 27도로 어제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출발해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상주와 구미는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고 봉화는 한낮에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3도, 포항 2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를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지리산과 과야산, 팔공산에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